반 니스텔로이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로 전술적인 측면에선 확실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지만 이러한 발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리그 전반기 마지막 4경기를 4연패로 마무리하며 리그 18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물론 마지막 4경기 중 2경기가 리버풀, 맨시티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결과는 아닙니다만 날이 갈수록 경기의 내용적인 측면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오히려 이런 결과가 더욱더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맨시티전에서 레스터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표만 봐도 레스터가 펩시티를 상대로 점유율과 골 기대값 그리고 패스의 총 횟수와 성공률을 앞서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레스터가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레스터가 상대보다 골 기대값이 앞섰던 경우는 단 3번밖에 없었는데요. 그 3번이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그리고 맨시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레스터가 맨시티한테 2대 0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긴 하지만 강력한 빅클럽을 상대로 이 정도의 긍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정들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맨시티전이 다른 패배 경기들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블 넘버 10 기용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경기들에선 마비디디, 엘카누스, 아이유 혹은 마비디디, 엘카누스, 맥커티어 정도의 이선 라인업이 계속해서 기용되어 왔는데요. 마비디디의 경우 워낙에 주사위형 윙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들려오던 선수이기에 그냥 랜덤가치아 돌리는 심정으로 보고 있지만 맥커티어, 아이유의 경우엔 감독이 주문한 역할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아이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강점인 버티기를 통해 중원에서 볼을 잡고 버티면서 측면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선 볼을 잡은 상황에서 전개를 이어가지 못해 턴오버로 이어지는 상황을 다수 만들어냈고 맥커티어의 경우엔 그냥 단순히 수준 미달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해준 선수는 오직 엘카누스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이번 맨시티전에선 다행히도 아이유가 경고 누적 징계를 받아버리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고 그 덕분에 24-25 시즌 한정 레이스터시티의 고트이자 팀의 중심인 부어나노테가 간만에 선발로 출장하며 엘카누스와 함께 더블 넘버 10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바로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키포인트가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시즌 내내 레스터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바로 패스를 줄 곳이 없다였습니다. 그동안은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 부족 혹은 명확한 전술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반 니스텔로이가 부임한 이후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중원에서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아이유의 경우엔 아쉬운 위치 선정을 자주 보여주며 선수들과 합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선 기존의 아이유 대신 부어나노테가 기용되며 엘카누스와 합을 맞추게 됐고 비로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블 넘버 10으로 기용된 두 선수는 빌드업 시 6번 허리라인의 각 선수, 즉 이번 경기에선 윙크스와 수마레가 나섰던 자리에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며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패스 선택지를 늘리는데 도움을 줬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평소에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던 윙크스가 한결 편하게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렇게 레스터는 중원에서 볼을 수월하게 돌리며 맨시티를 상대로 앞서 나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엔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바디의 치명적인 결정력 문제와 여전히 아쉬운 수비 라인의 결함으로 인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맨시티 같은 빅클럽을 상대로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 자체가 레스터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를 통해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이 있는데 바로 레스터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반드시 쓸만한 수비수와 스트라이커 영입에 성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센의 부상이 장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서브키퍼인 스톨라치크의 경기력이 꽤나 준수하다는 점 덕분에 골키퍼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에이징 커브가 크게 다가온 바디 쪽과 아쉽기만 한 수비 라인 쪽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레스터는 이번 경기처럼 유의미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놓고도 무의미한 경기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그저 멘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면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해 왔지만 이제는 진짜로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